중앙고등학교 학생들, 오늘은 국어 5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기 지문을 모두 다 읽고 대화 상황에 맞게 또 상대에 맞게 적절하게 우리가 언어 예절을 지켜서 말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언어 예절은 우리가 말하기 듣기 상황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말하기 관습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갈등을 빚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나 오히려 친근한 사람한테 익숙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이러한 언어 예절을 잘 지켜서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학습활동 여러분들 다 풀어왔죠? 230쪽부터 231쪽 요거를 하면서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기를 읽고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방법을 우리 상황별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부탁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내가 좀 추워서 그런데 또는 내가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한 뒤에 상대방한테 미안함을 표시해야겠죠. 미안한데 요거 좀 해줄 수 있겠어? 라고 의문형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또 상대의 입장을 배려해서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명령형이 아닌 의문형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자, 상대방의 부담을 덜게 하는 우리가 공손성의 원리에서 배웠죠. 요령의 경률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나머지 건의하는 상황, 거절하는 상황, 사과하는 상황은 우리 메모장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하는 상황에서는 아까 전에 봤다시피 미안함과 죄송함을 표현하며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해주세요, 해라 같은 명령형이 아니라 해주겠니,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해줄래 등 이런 의문형을 통해 완곡하게 말해서 상대의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기 싫으면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줘야겠죠. 이것을 우리가 공손성의 원리 중에 요령의 경률이라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건의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건의도 마찬가지로 부탁이랑 유사하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희망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건의인데요. 마찬가지 건의 대상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적어줍시다. 자,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합리적인 표현을 차분하게 제시를 해야겠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나 죽을 거예요. 또는 이렇게 안 하면 다 엎어버릴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합리적인 표현, 기대 효과까지 제시해주는 게 알맞겠다. 자, 그 다음 거절하는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거절당하는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 있고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거절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상대한테 거절할 때 미안함을 표시해줘야겠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상대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해줘야겠습니다. 네 말이 맞긴 한데 참 좋은 방법인데 참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동의의 경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입장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표시해라. 그게 공손한 것이다 라는 것인데 우리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 배울 공손성의 원리 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능하다면 야, 그러면 우리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또는 다음에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다음 약속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거절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과하는 상황은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말하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심 어린 사과가 잘 전달되도록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상대한테 책임을 넘기거나 야,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미안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이유를 누구한테 돌리느냐? 자기 때문이다. 내가 늦장 부려서 늦었다. 또는 내가 허둥지둥대다가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자신한테 책임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제시해야겠죠. 나는 다음부터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잘못에 대해서 자기한테 이유를 돌리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부담을 키워주는 것을 우리가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관용의 경륜이라 했습니다. 관용을 베푸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책임, 잘못을 자신한테 돌려서 말을 한다면 상대방의 부담이 좀 더 줄어들게 되겠죠. 마찬가지 공손성 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예절은 대화할 때 지켜야 될 예절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사회적 관습이다. 처음에 얘기했었고요.
대화 상황이나 상대에 맞게 적절한 말하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왜 언어 예절을 지켜야 될까?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의사소통의 원활함과 갈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갈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자,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엄마 서준의 대화가 적절한지 살펴보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벽위에 별표, 꼭 별표를 쳐주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별표 꼭 칠 수 있도록 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대화의 원리 가운데 순서 교대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를 이해하면 의사소통을 원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화를 잘하는 원리. 첫 번째는 순서 교대의 원리. 두 번째는 공손성의 원리네요. 자, 그럼 순서 교대의 원리란 무엇일까요?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원활하게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대화를 할 때 내가 한마디 했으면 상대방 또 한마디를 하고 또 상대방이 한마디 했으면 내가 한마디 하고 이런 식으로 청자와 화자 입장이 서로 계속 교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말만 해서도 안 되고 내 주장만 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의 말을 끊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또 내가 말할 때는 말한다라는 신호를 주고 또 상대방이 그런 신호를 줬을 때 내가 하던 말을 멈추고 이게 적절하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 앞에서 계속 나왔던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공손성의 원리란 대화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손하고 예절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5개의 경률이 있습니다. 5개의 경률. 자, 공손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심리적 거리감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다시 말하면 조금 우리가 먼 사람,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조금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공손한 말을 잘 쓰죠. 그런데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공손성 원리를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쌤이 얘기했죠. 오히려 친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공손성의 원리를 잘 지켜야 우리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가깝고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한다면 인간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우리가 사이가 먼 사람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말하게 되면 아예 인간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공손성의 원리를 지켜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우리 순서 교대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 다시 한번 더 여기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죠. 대화의 원리는 크게 순서 교대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가 있다. 순서 교대 원리, 말 그대로 순서가 교대돼야 된다. 말하는 순서와 듣는 순서가 적절하게 교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상황에 맞게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원활히 바뀌는 것. 청자는 듣는 이죠. 듣는 이. 화자는 말하는 이죠. 내가 듣기도 해야지만 말하기도 해야 되고 또 다시 듣기도 해야 되는 이런 역할이 원활히 바뀌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 여기 적어줍시다. 자신만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고 경청하고 신호를 준 뒤 내가 이제 말할 차례다.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신호를 준 뒤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또 이런 신호를 접하면 말을 멈추는 것이 맞다. 그래야 우리가 대화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 보면 5가지의 경률이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령의 경률, 그리고 관용의 경률, 그리고 동의의 경률 이외에도 칭찬의 경률, 겸양의 경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의 경률은요, 적어주세요.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높이는 말하기예요. 우리 앞에서 부탁하는 상황에서 맞죠? 명령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해줄래? 해줄 수 있겠어? 하면은 한다, 안 한다. 선택권이 2개나 생기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우리가 조금 더 상대에게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다. 그다음에 거절하는 상황에서 그냥 안 돼. 근데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가 내가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해줄 수 있어. 또는 이틀 뒤에는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그냥 거절당한다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해 준다면 이런 2가지 방법이 요령의 경률에 해당하겠습니다. 관용의 경률은요, 반대로 자신의 부담은 최대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낮추는 말하기예요.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 설명이 어려워요. 분명히 선생님이 설명을 어렵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잘못을 선생님한테 선생님 너무 어렵게 설명하셔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고 선생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자,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자신한테 돌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설명 좀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공손하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주변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려요. 나는 조용한데 주변이 시끄러워요. 그러면 분명히 잘못은 저쪽에 상대편에 있죠. 그러나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그렇지? 내가 잘 안 들린다. 내가 귀가 안 좋다. 귀가 밝지 못해서 못 듣는다. 이렇게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그래서 조용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은 칭찬의 경륜을 말 그대로 칭찬을 해주는입니다. 누구를 칭찬해 줘야 될까요?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는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잘 못하거나 또는 실수를 했을 때 무조건 비방을 하면은 공손한 말하기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더라도 너 이런 부분 참 잘하는구나 라고 먼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말이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자, 겸양의 경륜은요, 반대로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을 극대화하는 말하기입니다. 비방을 극대화한다는 걸 오해하면 안 되고요. 자신을 겸손하게 말하는 것을 겸양의 경륜이라고 해요. 자, 만약에 내가 잘하고 있을 때나 내가 잘 나갈 때 나 잘났어. 나 잘 나가. 내가 뛰어나서 그래. 내가 우수해서 그래. 제가 좀 감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 많이 배워야 돼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의의 경륜은요, 상대방과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최대화하는 말하기.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절하는 상황에서 나 할 수가 없어요. 친구가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근데 할 수 없을 상황에서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 재밌겠다. 또는 참 좋겠다.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일단 입장에 동의를 해준다면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나서 좋은 생각인데 내가 오늘 무슨 이유가 있어서 너랑 밥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상대방이 거절을 당해도 덜 기분이 나쁠 겁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서 의견을 들었을 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견이 조금 다르더라도 일단 동의를 하는 거. 맞습니다. 선생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동의의 경륜을 쓸 수 있겠죠. 이 경륜은요, 한 가지만 쓰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륜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공손하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상황이 어떤 경륜을 의미하는지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5가지의 경륜.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어요. 요관, 찬, 겸, 동. 무식한 방법이지만 앞 글자를 따서 요관, 찬, 겸, 동. 요령의 경륜, 관용의 경륜, 칭찬의 경륜, 겸양의 경륜, 동의의 경륜. 요관, 찬, 겸, 동.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와 서준이의 대화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런 공손성의 원리, 순서교대 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엄마가 서준의 방에 들어오면서 서준아 이렇게 부릅니다. 서준이가 전화를 들여다보며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자, 대화할 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려면 누구를 봐야겠죠? 그렇지. 말하고 있는 사람 화자를 보는 것이 맞겠죠. 근데 휴대폰을 보면서 저녁 먹으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서준이는 잘못됐네요. 맞지? 자, 엄마가 지금 저녁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러는데, 자, 엄마가 엄마의 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부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동생 데리고 치과 좀 다녀오면 안 될까? 아까 봤던 요령의 경륜이죠. 치과 좀 다녀와! 이게 아니고 치과 좀 다녀오면 안 될까? 이렇게 의문형으로 상대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너도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고 땡땡땡. 엄마가 아직 할 말이 더 있는데 엄마의 말을 끊으며, 자, 서준이가 또 잘못했죠. 순서 교대 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저 지금 바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절할 때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왜 거절해야 되는지 이유를 밝히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의 기분을 살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저 지금 바빠요. 성의 없이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겠죠, 어머니께서. 근데 어머니 참 보살이에요. 그래, 오늘 밖에 예약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오후 시간으로 예약했거든. 오늘밖에 예약이 안 되는데 오후 시간으로 예약했거든. 그래서 빨리 가! 이게 아니죠. 상대방한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오늘 오후 시간에 예약했는데 오늘밖에 시간 없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다음 주에 가면 안 돼요. 상대의 처지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죠. 안 돼! 엄마도 이제는 안 된다 라고 한 거죠. 저녁 먹기 전에 얼른 다녀와. 자, 여기서부터 엄마가 참지 못한 거예요. 맞죠?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릴 듯 말 듯하게 동생 혼자 다녀와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준이 계속 불만이죠. 동생 데리고 가는 게. 응, 엄마가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래? 살짝 무섭지만 자 보세요. 잘못은 서준이가 말을 작게 했죠. 근데 엄마가 잘못 들었다. 자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슨 경률이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그렇죠. 관용의 경률이죠. 내가 잘못 들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해줄래?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다녀올게요. 서준이도 포기하고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봅시다. 위 대하에서 대하의 원리가 잘 지켜진 부분과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찾아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위의 대화를 보면서 잘 지켜진 부분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엄마가 부탁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지금 부탁하는 상황에서 엄마의 처지, 지금 저녁 준비하느라 바쁘다. 그래서 엄마가 가지 못한다. 그래서 다녀오면 안 될까? 라고 의문형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잘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뭐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밖에 예약이 안 된다고 해서 오후 시간으로 예약했다. 그러면서 빨리 갔다 와! 이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상대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서준이가 작게 말해서 안 들리는 상황인데 야 크게 말해 너 때문에 안 들리잖아 이게 아니고 엄마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엄마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해줄래? 라고 부드럽게 완곡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관용의 경률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잘못된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켜지지 않은 부분. 자, 첫 번째 서준이의 말이죠. 자,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일단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맞죠? 엄마를 쳐다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엄마의 말을 끊으면서 저 지금 바빠요. 여기서도 잘못된 거는 거절할 때, 그렇지? 거절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무성의하게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 상대가 기분 나쁘게.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조금 잘못됐죠. 들릴 듯 말 듯하게 대화를 할 때는 또박또박하게 상대방이 잘 들릴 수 있도록 대화를 하는 게 맞겠죠. 혼자 말하듯이 말하면 상대방이 존중받는 기분을 받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 한 가지를 놓쳤는데 자, 엄마도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안 돼. 안 돼. 라고 한 부분. 자, 저녁 먹기 전에 얼른 다녀와. 우리가 또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또 명령형을 사용했죠. 물론 어머니도 참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어쨌든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의문형을 사용해서 상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예시 답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서준이와 엄마의 대화에서 대화의 원리가 잘 지켜진 부분은 엄마가 지금 저녁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런데 동생 좀 데리고 치과 다녀오면 안 될까? 이 부분이 왜 잘 지켜진 부분이냐? 자, 일단 엄마가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죠. 저녁 준비하느라 바쁘다. 그 다음에 부탁을 할 때 치과 좀 다녀오면 안 될까? 의문형으로 원하는 바를 부드럽게 완곡하게 전달해서 상대의 부담을 덜어줬어요. 거절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줬죠. 자, 그래서 요령의 경률이라고 있습니다. 상대의 부담을 낮추고 부담이 되는 부분을 낮추고 또 이득이 되는 부분을 높여주는 걸 요령의 경률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 오늘밖에 예약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오후 시간으로 예약을 했거든 빨리 갔다 와 이게 아니죠. 오늘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전달해서 마찬가지 상대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이것도 요령의 경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률. 자, 그 다음 세 번째, 엄마가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 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아씨 동생만 갔다 와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명히 서준이가 작게 얘기해서 그런 건데 야 너 왜 그렇게 작게 얘기해 이게 아니고 엄마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래?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상대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을 돌리는 관용의 경륜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화의 원리가 잘 지켜졌고 공손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화의 원리가 잘 안 지켜진 부분도 있었죠. 자, 첫 번째, 이 서준이가 엄마가 처음에 대화를 할 때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저녁 먹으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상대와 시선을 맞춰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와 시선을 맞추고 다른 곳을 보고 대화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엄마의 말을 끊으면서 저 지금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죠.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어서 상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원리 중에서 순서 교대 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엄마 말이 다 끝난 뒤에 내가 말을 해야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엄마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 했습니다. 안 돼! 저녁 먹기 전에 얼른 다녀와. 자, 엄마가 계속 부탁할 때 이 의문형으로 지시하다가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서 아마 이렇게 했겠죠. 자, 그런데 부탁을 할 때도 항상 명령형으로 부탁하면 안 되고 의문형으로 부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상대가 부담이 덜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혼자 다녀도 되겠잖아요. 자기 딴에는 뭐 많이 꼬아서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대화를 할 때는 항상 큰 목소리로 해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이런 대화의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고쳐봅시다. 자, 그러면 휴대폰을 들여다보면 저녁 먹으라고요가 아니고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맞지? 저녁 먹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또는 저녁 먹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먹으라고요? 이러면은 반항하는 말투가 되겠죠. 그 다음 엄마의 말을 끊으면 저 지금 바빠요. 이게 아니고 엄마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쌤이 하나를 놓쳤네. 자 우리가 거절을 할 때 배웠죠? 거절할 때 거절하는 이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해서 미안함을 표시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언제 하겠다 다음을 기약하고 엄마 그러면 나 이것만 하고 다녀와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 지금 바빠요가 아니라 어머니 저 지금 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느라 조금 시간이 없는데 이것만 다 마저 하고 다녀올게요. 또는 저 지금 오늘 숙제를 해야 돼서 지금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공손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머니도 안 돼. 저녁 먹기 전에 얼른 다녀와. 이게 아니고 안 되는데 저녁 먹기 전에 다녀올 순 없을까? 이런 식으로 의문형으로 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동생 혼자 다녀와도 되잖아요. 이건 반항하는 말이죠. 그래서 동생 혼자 다녀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큰 목소리로. 자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과제는 우리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여기 필기되어 있던 내용 아까 특히 여기 있던 대화의 원리 잘 교과서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